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아 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종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가 시민을 위한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시정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 당일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량등록소 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을 대표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의를 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섬사합니다. 2025년 6월 23일 평택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장 조원경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강소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혜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로부터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명피해 우려지역 37개소를 집중관리하고 읍면동별로 지정부서 추가 인력을 지원하여 풍수해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설을 교체하고 하천변 차단기 및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수변 전반 지상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종합대책 수립과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취약계층 대상 행동요령 홍보, 예찰 활동 강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7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화재 취약시설 및 각종 위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에 대한 지도 점검과 사회재난 대비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과 재난안전 상황실 전담 인력 확보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에 대한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9쪽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34개 유형 126개 대책에 대한 반기별 실적을 점검하고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평택시 관리시설물 191개소에 대해 반기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예산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도모하고 생애주기별 시민 안전교육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 지역축제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검토 심의,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한 축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및 취약시설 10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 25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우기 대비 급경사지 점검 및 노건축물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집중안전점검과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등을 통해 재난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1쪽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 장비 관리 효율화입니다. 올해 민방위대는 707대 51,832명을 편성했으며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의 상시 활용 체제 유지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을지 연습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테러 등에 대비한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업무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 사업은 평택시 축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15.77km를 연결하는 왕복 4에서 6차로의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2020년 10월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2020년 12월에 착공, 2021년 12월부터 보상 추진하여 2025년 4월 기준 공정률 49.9%, 보상률 95.5%로 2026년 9월 도로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교보생명 고독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교보생명 고독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는 송탄 교보생명부터 고독신도시까지 0.78km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2024년 11월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완료하여 2025년 1월 LH로부터 분담금 1차 납부받았으며 2025년 상반기 기본 및 시설계 추진할 예정이므로 2027년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광역도로 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 소사벌, 청북, 화양 4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쪽 국도 45호선 추팔리 신곡리 확장 공사입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추팔리에서 신곡리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올해 하반기 보상 및 공사 추진 예정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쪽 국도 38호선 신군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38호선과 국도 45호선 간 교차로를 입체 교차로로 개선하여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4년 6월 착공하였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쪽 천안 성안 평택 소사 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기존 국도 1호선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간선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3년 12월 보상 착수 및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인허가, 보상 지연 등에 따른 공사 중지 중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쪽 평택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관내 도로의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3년 4월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용역을 수행하여 관내의 체계적인 도로망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 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 간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한 주로 간선 도로망 사업은 총 사업비 6,513억 원 중 25년도에 129억 원을 투자하여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 실적입니다. 2006년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한 평택호 횡단도로는 2025년 3월 27일 전 구간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4기 신형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22년 11월 4구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6월 1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수촌지구 대로 3-32호선 도로 개설 공사는 2024년 3월 2구간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 90%이며 2025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대로 3-7호선 도로 개설 공사는 2024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5%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래 교통량 수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적기에 지역 간 연결도로를 확충하여 신구도심 상생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신설도로 개설 시 보행 공간 및 녹지 공간을 반영하여 사람 중심의 녹색 도로망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119쪽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지난해 남산 1, 2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동사기교 확장 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신대리 소로 2-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16개 사업에 대해 보상 및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업무 현황입니다. 189쪽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관내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허가 기준을 준수하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효율적으로 국공유 재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도로조명 허가 및 과적 차량 관리입니다. 도로구조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조명을 허가하여 안전한 도로 및 보행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통행 도로에 대한 과적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안내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쪽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112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파손된 도로 시설물과 보도를 적기에 정비하고 그늘막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설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3쪽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는 13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 도로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 현황입니다. 281쪽 평택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4년 7월 용역을 착수했으며 25년 말까지 용역을 수행하여 우리시의 체계적인 교통망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평택시 운전면허센터 업무 확대 추진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또는 재교부 시 평택경찰서 민원실 2회 방문 또는 용인 시험장 등의 방문에 따른 평택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의 평택시 운전면허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업무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운전면허센터에서 면허갱신 및 재교부 업무 등을 통해 시민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70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적기에 신설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차선 도색, 신호등 및 교통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에 29억 6,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에는 7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교통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및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는 19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과 어린이 교통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어린이 교통공원 및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 사업에 13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의식 제고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284쪽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증축 사업입니다. ITS 사업 추진 및 사업지구의 확대로 서버실 확보를 비롯한 교통정보센터 및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시설 개선을 위해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증축 사업에 8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개편 및 유료 전환을 통하여 교통사업 추진의 재원을 확보하고 주차장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업무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1월부터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70세 이상 평택시 어르신이 관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농협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버스를 이용할 시 분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계좌를 통해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1분기 실적으로 교통카드 발급 인원 2만 1,701명 중 실제 버스를 이용한 15,492명에 대해 교통비 환급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4쪽 서부지역 광역버스 신설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인 안중, 청북 등 평택 서부지역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설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3년 11월 국토부 대강의에 광역버스 신설 노선 수요를 제출하여 작년 6월 선정되었으며 차량 및 운수종사자 등 제반 사항을 마련하여 5503번 광역버스가 올해 4월 1일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고상 수소 전기 버스가 6대로 1일 18회 운영되고 있어 서부 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 및 통학이 한층 편리해졌으며 광역교통 이용률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편리한 광역교통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바우처 택시를 기존 50대에서
80대로 증차하여 이동권을 증진하였고 특별 교통수단 8대를 교체함으로써 운행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바우처 택시 신규 이용 대상자로 임산부를 추가하고 운전원 충원을 통해 이동 편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차량 등록 사업소 업무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의무 보험 및 종합검사 의무 이행 안내 및 관리 강화입니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와 자동차 및 예금 압류 시스템을 활용해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무보험 차량 운행자 수시 집중 수사로 교통안전 확립입니다.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무보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 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 철저입니다. 감면 대상 차량에 대한 사전 안내와 일제 조사를 통해 사후 관리함으로써 세금 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406쪽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위탁 운영입니다. 평택 도시공사에 자동차 번호판 발급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만 우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또 계속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지난 2024년도 각종 재난사고 때문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조은경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굉장히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뭐 다행히 그 인명 피해나 이런 부분이 없었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복구비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예산이 투입됐지만은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가 없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우정식 과장님 안전총괄과 우정식 과장님이 한 해 동안 안전 재난 대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1년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뭐 우리 평택시에서 좀 준비할 사항, 재해 대책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혹시라도 알고 계시면은 뭐 한 두세 가지만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가 이제 만 2년 됐는데요. 이렇게 안전총괄과에 온 지. 근데 이제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저희 평택이 한 25년여간 뭐 침수나 폭설이나 이런 자연재난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한 20여 년 동안 이제 평온한 형태로 이제 지내오다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게 이제 자연재난 경험이 이제 오랜 지속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저희 공무원들 스스로가 약간 좀 안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재난의 유형이 뭐 국직성이든 어떤
이런 돌발적인 재난이 자연 재난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앞으로는 좀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인가요? 한 가지.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우 과장님이 공직생활 하시면서 뭐 약 한 2년, 25년 전부터 해서 우리 평택시에는 그렇게 대형적인 어떤 그런 재난 사고가 없었던 거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지난해 우리가 이제 관리천 오염 사고 1월 달이죠? 예, 1월 달에. 2024년도 1월 달. 네. 제가 자료 보니까 한 뭐 복구비가 한 61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됐고 지금은 그 주변의 토양 오염이라든지 지하수 수질 검사라든지 이런 쪽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셨나요 혹시? 저희가 따로 한 건 없고요. 네. 그 아마도 저기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쪽에서 토양에 대한 농업용수를 지하수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자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네. 갖고 있단 네,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7월 호우 피해가 뭐 우리 15쪽 그 보면은 520건 사유 피해가 520건, 공공 피해가 30건. 또 9월 20일 날 호우 피해에서 사유 피해가 20건, 공공 피해 1건. 대설은 굉장히 그 건수가 많아요. 11월 27일 날 지난해 11월 27일 날 폭설로 인해서 약한 사유 건수가 3,200여 건, 공공 건수가 14건 했는데 이 건수 외에도 아마 그 접수를 못해서 피해본 그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NDMS 접수를 못해가지고 그 피해를 입고도 뭐 보상 혜택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죠. 저희가 당초에 기간에 접수했을 때 못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접수를 했어요. 이제 지금은 누락된 거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게 MDMS 그 접수 기간이 공공은 일주일인가 그렇죠? 7일? 예, 대부분 일주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유는 열흘인가 그렇고요. 예. 그 시기를 놓치면은 이제 재난 대책본부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제 일괄 또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고 이제 그런 방식이죠. 그러면 통상 뭐 개념으로 우리 평택시에서는 몇 프로 정도가 몇 프로 정도가 접수가 한 누락된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 퍼센테이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 그 일주일 내에는 저희가 이제 접수하는 게 좀 기간이 짧아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기간을 좀 늘려서 했습니다. 네.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제 한 번 더 열어줘서 재차 입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평택시가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받아서 피해본 시민들한테 많이 이제 보상을 하긴 하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피해 보상을 못 받았다는 시민들이 많이 계셨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재 그 제일 큰 사건이 지난 호우 때 그 세교 지하차도 침수 그게 제일 큰 건수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7월, 9월에서
연이어 2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도로관리과장님이 이상철 과장님이 도로관리과장을 하셨는데 불철주야 인명 피해 대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쨌든 올해는 이제 재해 방지를 위해서 공사를 또 하셨죠 도로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 차수벽인가요? 올해 공사한 게? 네, 도로관리과에서 네. 그게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수벽 공사 6억 5천 들었습니다. 뭐 제가 거기가 또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이제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제가 이제 그쪽 그 현장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공사는 잘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제 그 침수 사건이 없게끔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21쪽 보시면은 민방위 교육 훈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지금 민방위 그 대피 시설이라든지 비상 뭐 급수 시설, 뭐 경보 시설 이런 부분이 지금 몇 년도 시설이에요? 경보 사이렌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뭐 내구년을 말씀하시는 예. 어떤 뭐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보 시설이 있고 뭐 경보 시설은 특별히 뭐 내구년이라고 정해진 거는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급박한 상황이 이제 설치돼 있는 거라 뭐 특별히 내구년이 있거나 뭐 중간에 이제 보수 점검을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이제 보수하는 개념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매스컴 어제 그저께 매스컴 보니까 미국에서 이란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지하 벙커를 폭파시키는 그러한 그 아주 첨단 무기죠, 첨단 무기.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런 뭐 지하 70m까지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첨단 무기가 이제 나오는 시대인데 이 방공시설 대피 시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하 공간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지금 지하 공간이 안전을 한 건가요? 지상보다는? 일단 어떤 위해에 따라서의 틀릴 것 요즘에 같은데. 이제 네. 핵 화학 무기로 해서 뭐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무기들이 개발이 되는데 지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다 차단이 되냐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대피 시설로다가 시민들이 안전 이동을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가 그거를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글쎄요, 어떤 뭐 미사일 공격이나 어떤 화학 사고에 있을 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안전이 높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한 유형의 화학 사고에 대해 대비해서 어떤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있는 거는 사실 솔직히 저희 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갇힌 장소에 들어가면은 이게 흐트러져서 개인의 안전을 위한 어떤 그런
장소를 택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핵무기 시대다 보니까 그런 안전망을 위해서 지하로다가 유도를 한다? 그거는 좀 아니다 싶을 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연구해볼 문제입니다. 연구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민방위 교육 훈련에 대해서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은 경보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은 지하로다가 대피하는 이 방법을 좀 연구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저류지를 지금 이제 그 각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지역에 저류지를 계속 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의 저류지는 관장님 완벽합니까? 공사가 완벽한 공사예요? 어느 측면에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각 저희가 이제 저리지 관리하는 게 35개소가 있습니다. 네. 각각의 저리지의 역할과 기능은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뭐- 100% 어떤 침수를 대비하는 시설의 역할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각각의 저리지에 이제 그 지역에 일시에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저류지라고 하면은 저류지에 대한 정의는 임시방편으로 물을 가두는 역할이죠. 예, 잠시 가두는. 네. 물살이 센 부분을 감안해서 많은 양을 물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일단 잠시 가두는 역할이 저류지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류지의 그 유입구하고 출입구가 있잖아요. 네. 저류지에. 근데 그런 뭐 유입구라고 하면은 뭐 우기철에 우수관로를 통해서 뭐 유입이 되는 건 맞는데 이 출구는 어떻게 제어하는 장치가 하나도 안 보여요. 현재 지금 저류지는. 지금 사진 좀 준비. 맞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 유입구가 토출구하고 네. 유입구가 어떤 강제적으로 이게 이제 수문이 설치돼 있어서 강제로 잠시 차단을 했다가 방류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게 자연적으로 수위 조절 차면 자연적으로 이제 방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35개 저류지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저류지가 대부분 이제 하천의 인근에 이제 다 이제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저류지라는 게 하천이 저류지에 이제 물이 이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천의 수위가 저류지가 수위가 더 높으면 이제 하천이 방류가 될 거고 저류지에 있는 여기 우수가 하천의 수위보다 낮으면 방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천은 이제 수위를 잠시나마 그 부담을 이제 저류지가 이제 안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제 수문이 아마 설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흐름의 유속을 좀 조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류지 역할인데 그냥 그러니까 저 유입구로다가 우수관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그냥 같이 빠져나가요. 토출구로 하천하고 같이. 그러면은 그 유속에 대한 조절을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 흐름의 유속 조절을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지. 의원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하천의 수위가 높으면 그 하천에 있는 물이 저류지로
다 가둬두는 역할이기 때문에 하천에 부담을 좀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저리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사람이 우리가 목이 마를 때 흰수를 복용을 해요. 그러면 입에다가 물 한 컵을 한 번에 넣고서는 한 번에 삼키는 거 하고 입에다 한 컵을 넣고 5번을 나눠서 삼키는 거 하고 어떤 게 삼킴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생수를 사람이 먹을 때 5번 나눠서 삼키는 게 좀 부담이 덜 되겠죠. 그런 역할이 저류지 역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과장님 말씀은 하천에 물이 꽉 차면은 같이 차는 거고 물이 빠지면 같이 빠진다는 그런 역할인데 물에 빠짐의 속도, 유속을 천천히 하기 위해서는 저류지 물을 가둬놔야 된다. 범람하기 전까지만이라도 물을 가둬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 사진이 지난 폭우 때 찍은 사진이에요. 통북천이 범람 위기였고 도일천이 범람을 해서 칠계동 불악이나 지대역 앞에 차량 통행이 잘 안 됐을 때예요. 그 시간대야 저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차량 통제 경찰관 분들이 차량 통제를 하고 그럴 때 제가 그 우회도로를 통해서 저런 저류지 현장을 몇 군데 갔는데 저류지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지금 현재 저 시설하고는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류지 시설에 대해서. 네, 의원님 말씀대로. 요거 사진 좀 한번 요거 띄워줘. 참 여기가 이제 그 저류지 설치 예시예요. 저렇게 물이 차 있어야 되거든. 저렇게 우기철에는. 그래서 하천이로다가 천변이로다가 흐르는 유속을 완화시켜서 물을 좀 가둬두는 역할이 그런 저류지 역할인데 지금 현재 평택시 여기 영신지구라든지 동삭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과장님이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수문의 역할이 꼭 필요한 저류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그 역할이 필요하면 수문을 별도로 다른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총괄과 계시는 모든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안전총괄과 전 부서가 또 성과 지표는 모두 달성하셨어요. 미달성한 건 하나도 없네요. 네, 네, 그거 보니까 좀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 제가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에서 보면 다중 운집 행사 유관기업 합동 안전 점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다중 운집 행사라는 것은 지역에서 500명 이상 행사나 축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평택시의 다중 운집 행사는 몇 개나 있죠? 몇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예, 다릅니다. 근데 평택시에서 관내에서 주관하는 것은 이제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63개거든요. 이제 이거는 평택시 자체적으로 뭐 다른 뭐 복지나 뭐 읍면동이나 뭐 이런 데서 주관하는 거고 개인이 주관하는 다중이용 시설 그건 행사는 없나요? 저희가 이제 다중운집 행사 이제 점검을 하는데 네, 아까 말씀이 주체가 이제 주체가 있거나 네, 주체가 없는 것도 500명 이상이 네. 운집을 해서 이제 행사를 하면 그거에 대한 사전에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어요. 매년 이제 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뿐만이 아니라 뭐 불시에 민간 단체나 이런 데서도 하는 것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여기 수치는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받아본 안전관리 계획 수립 행사 목록에는 저는 개인 행사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보다 더 많을 수가 있죠. 근데 500 순간 500명 이상이 이상이 되는 게 되는. 예, 그렇게 근데 많지 여기에 개인이 다중운집 행사를 한다 이건 내용은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개인들도 하는 것도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 왜 개인 행사도 500명 이상 넘는 행사가 적지 않게 많이 있거든요. 뭐 무슨 뭐 교육이라든가 뭐 부동산 교육이라든가 그다음 뭐 어린이집 연합회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어린이들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거의 500명 넘는 행사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받아본 목록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다중운집 행사만 있어갖고 개인이 신청하는 다중운집 행사도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 감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하신 어떤 단순 교육이나 네. 이런 것은 아니고요. 행사. 예, 네. 행사성으로 이제 그러면은 개인이 하는 거는 개인들이 신청을 해야지 해주나요? 아니면 신청하지를 않아도 500명 이상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나가서 그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주체를 개인이든 단체든 주체하는 사람 알면은 저희가 사전에 받고요. 네. 주체하는 사람들이 모를 경우에도 저희가 나가서 이제 인파 관리라든가 이런 이제 교통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모르는 행사도 그럼 예를 어떻게 알지? 들면 뭐 할로윈 행사라든가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미군 부대 앞에 장소는 특정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누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모여 자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광범위하니까. 주체자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이제는 행사가 많아졌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뭐 축제가 있었고 한미 친선 축제가 있었고 이제 앞으로는 축제나 행사들이 점점 많아질 시기고 코로나 이후로 안 했던 행사들이 이제 우후죽순 이로 나와서 행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리가 좀 철저하게 해줘야 네.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7조에 돼 있어요. 7조의 조례 내용이 뭐냐면은 행사 시작 전 비상 대피로나 대피 방법 및 행동 요령 등에 대한 시나리오 및 안내를 해줘야 되는 계획적으로 해갖고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조례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는 많은 행사를 치르고 많은 행사를 저희도 참여를 해보고 같이 이제는 해봤지만 그 시나리오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나리오대로 다 이제 사실 뭐 출입구나 비상구나 이런 게 전부 다 틀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맞춰져 있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대로 뭐 계획한 대로 뭐 했다고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하나의 시나리오가 바뀔 때마다 그것도 하나 바꿔가지고 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게 이제 행사가 많아지면서 모든 행사가 우선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갖고 안전총괄과에서는 더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시가 주최하지 않거나 개인이 주최하고 뭐 누가 주최하는지 모르는 행동 축제나 그런 행사도 하나하나 다 챙겨 주셔가지고 불의 사고가 당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더위 쉼터 좀 한번 여쭤보겠는데 저희 평택에 실질적으로 무더위 쉼터는 뭐 특정인이 이용할 수 있는 뭐 경로당이나 이런 게 거의 80% 90%대가 되고 그 외에는 뭐 1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평택시의 무더위 쉼터 사정 실정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무더위 쉼터가 저 시내 540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마을회관하고 네. 이런 데서 이제 무더위 쉼터를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그거는 특정인들이 거기에 관계가 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대신 뭐 장기간 이용 시간이 장시간도 아니고 뭐 한정된 시간에 운영을 하는 거고 일반 시민들은 이제 행정복지센터나 뭐 그 외에 뭐 은행도 많이 이제는 하긴 하는데 사실 부족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쉼터를 찾아가서 쉬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자리나 이런 걸 위해서 부족한데, 평택시에서는 타 지역은 막 이런 도서관이나 아니면 대형 뭐 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무더위 쉼터를 협약을 맺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올해는 최악의 더위라고 이제 소문이 났어요. 작년에도 엄청 더웠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위가 심할 거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시고, 그 무더위 쉼터가 혹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없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방법이 타 시군에서 이제 그런 사례는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편의점, 24시간 편의점이 이제 24시간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GS라든가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편의점에 좀 업무 협약 좀 해서 체결을 해서 그 좀 무더위 폭염 때 좀 개방제해서 이런 거는 좀 되게 좀 많이 좀 알아봤는데, 사실 이거를 뭐 협약까지 체결해서 하기에는 이제 곤란하다 막 이런 입장이고, 다만 이제 어느 분이든 어느 시기에 오더라도 그거 뭐 잠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자기네가 적극 협조해주겠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서관 이용 시간 내에는 뭐 그렇게 무더위 쉼터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그러면 낮 시간에 정해져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뭐 열기가 많이 올라오는 건 저녁 시간이나 뭐 진짜 정말로 취침 시간 전에 막 엄청 덥잖아요. 그럴 때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그게 아쉬워서, 혹시 평택에는 뭐 극장 같은 데도 늦게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대형 마트나 혹시 평택에서 뭐 이렇게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는 안 되는지, 그런 그 자체에도 본인들도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기물이나 뭐 자기네들 뭐 물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손실을 조금 입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꺼려하실 수는 있는데, 평택시에서 적극적인 무슨 뭐 대안이나 아니면 인센티브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지, 그거는 혹시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 일단은 저희죠. 그게 수요가 필요하신 분들이 좀 많으면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할 텐데, 야간 시간대에 이제 어느 특정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이 수요자들이 저희가 이제 수시로 파악해 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거기까지는 접근을 사실 솔직히 못했습니다. 더 무더위로 인해서 뭐 열사병으로 뭐 사망을 하시거나 전년도에 사망을 하시거나 네. 무슨 뭐 질병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는 않죠. 저희 평택시는요. 사망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안전총괄과에서 저는 좀 이따가 다시 추가로 질문을 하고, 안전총괄과의 소속이 이제 의용소방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의용소방대 역시 안전총괄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에 네. 저 지출액이 23년도, 24년도 전부 제로였어요. 그리고 이제 25년도에 본예산에 신청을 하실 때 400만 원이란 작은 돈이지만 식대로 그게 돼갖고 이제 전부 다 지출이 안 되고, 2025년도에 예산에는 뭐 200만 원은 간식비, 200만 원은 이제 피복비나 뭐 의료비 같은 거 지원을 이렇게 했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또 이분들도 꼭 필요한 재원이라면 2022년도에도 2022년, 23년, 24년도에 지출이 하나도 안 된 이유가 뭐죠? 그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회 때도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 작년까지는 의용소방대가 이제 식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의용소방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식비를 제공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 화재가 같은 게 나서 소방이 이제 동원돼서 화재에 진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소방관을 보좌주는 역할 의소대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화재 현장에 왔을 때 그게 이제 장시간으로 됐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식사 타임이 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해 주겠다는 그 취지였거든요. 근데 그동안 작년까지 그런 기회가 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못했고, 그래서 이제 더 현실적으로 식비는 아니더라도 음료수라든가 간식이라도 이걸 제공해 주려니까 예산이 식비를 서 있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간식까지 제공할 수 있는 거를 예산을 내용을 이제 올해 변경해서 편성을 해놨고요.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그런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용소방대 분들도 고생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에서 지원을 목적으로 했으면 식비로 한 1년만이라도 식비가 제로로 나왔으면 그거를 품목을 저기를 바꿔갖고 그렇게 진작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갖고. 올해는 바꿨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올해 바꾼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간식비하고 의복비, 뭐 피복비 이런 걸로 해갖고 바꾼 건 알고 200만 원으로 바꿔진 건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좀 세심하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그래도 배려를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더 달라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 감사합니다. 현재 총괄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식대가 기준이 있습니까? 방재단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얼마라는 식대 기준이 있어요? 저희 이제 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0원? 근데 9,000원이 기준이 어디서 마련된 거? 어느 기준으로 된 거예요? 그 행안부에서 지침 어디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마련된 걸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작년 8,000원이었다가 최근에 1,000원 1,000원 오른 거예요?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식대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식대가 부족하대요. 근데 봉사 나가서 열심히 했는데 9,0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먹을 게 없는 거야. 짜장면도 8,000원, 9,000원에 지금. 행안부 기준이니까 어쩔 수가 없네. 근데 이제 공무원의 식비 기준으로 아마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공무원의 식비 기준이 9,000원이 9,000원 이요? 알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